팩트 자체도 히스토리컬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러티브 팩트, 그러니까 서사적인 팩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그 사람 마음 안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1대1의 심리치료에서는 훨씬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치료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살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 그 얘기 같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죠.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를 가지고 은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마음 안에서 이게 나에게 가장 그러니까 차선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믿는 걸 통해 나는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마지막 장면이 그 얘기죠. 당신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까? 되게 좋은 얘기네요. 그런 얘기라면 나는 세상에 태어날 필요도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당신 나 같은 살인자의 말을 믿나요? 라고 끝을 맺죠. 하지만 이 변호사는 어떻게 그걸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시계물은 어떻게 생각할까는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다만 분위기상 벚꽃이 피고 봄이고 어디 내거리에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도를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끝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살인이란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끝까지 왜라는 걸 알고 싶으면 왜는 모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될까?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 드려요. 한 가지 것 그리고 어떤 사항을 한 가지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는 거. 그리고 그건 끝까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1938년에 쓴 마지막 논문의 제목이 Psychoanalysis Termin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정신분석 끝날 듯 안 끝날 듯, 내지는 종결 내지는 끝났지만 안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3년 4년간 정신분석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던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쫙 이게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가설을 세워. 이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만나면서 몇 년 동안 쫙 만나요. 계속 바뀌어요. 사실은 시나리오가. 왜냐면 우리가 몰랐던 나름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나름의 방법으로 이 사람 이런 코끼리일 거야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끝인가? 프로이트 말하기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터미너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의 분석을 통해서 환자나 피상담가나 피분석가나 분석가 모두가 당신은 이제 충분히 당신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몰랐던 무의식의 세계도 의식화시킬 수 있었고 당신에 대해서 우리 알게 됐으니까 참 좋죠. 만족하고 제 인생도 많이 편해졌고 확신이 생겼어요 라고 이제 갑시다 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만큼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지 그게 다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한없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기본적으로 불완전성이라는 게 있다는 계속 그리고 변화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모든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을 다 알아도 내가 모든 나를 다 알게 되고 난 나는 모든 걸 파악하고 분석가는 이 사람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살면서 그 다음에 만나게 될 상황들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또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전에 모르고 좌충우돌할 때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고 잘 알게 되겠죠. 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내 분석가가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터미너블 인터미너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분석가가 매번 당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게 내재화되고 내 거가 만들어지면 인터널 워킹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내 내적 장치들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나 혼자 왜라고 얘기가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분석의 완결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결된 인간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완결성을 원해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 이야기에서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제일 큰 중요한 얘기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밤 새벽에 손을 움직여서 이게 구원인가 단죄인가 하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가 하는 일, 판사가 하는 일, 검사가 하는 일,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게 이 사람을, 이 악인을 구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왜 단죄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간이 누가 누구를 아까 마지막에 사이키가 한 얘기 같이 평가하고 단죄할 수 있는 어떤 그 누구의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신 같은 변호사가 있어 범인이 죄와 마주하는 걸 두려워한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이 신뢰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내가 믿는 것이라는 부분으로 가게 되죠. 이 얘기의 끝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은 판사는 없다고 본 거고요. 하지만 시게모리와 미스미는 각자가 믿은 내 드라마 스토리, 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면 됐지라는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그게 저는 법정물이 아니라 이것은 심리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 사이사이에 나오는 한 두세 번 정도 팬터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홋카이도 갔을 때 아빠와 딸,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시게모리, 그다음에 그 천변에서 사람 그 사장을 죽이고 사이키와 미스미가 있고 또 한 옆에 시게모리가 있는 장면은 마치 시게모리에게도 딸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유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이 감독은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최근에 사실은 고레다 히로카스 감독의 자서전이 나왔어요. 바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사놓고 좀 못 읽고 왔는데, 이게 이 영화 찍기 직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에 나는 법정물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할 생각이다 정도로 이제 끝나고 있어서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분이 쓴 책이 두 권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에세이집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자서전인데요. 에세이집은 조금 지루해요. 지금 미안하지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되게 두꺼운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왜 이런 영화를 자기가 찍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책까지 같이 보시면 더 이 작품, 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가족 이야기에 천착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